안녕하십니까. 자,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 라이브 시작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 증시, 왜 세계 증시가 다,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가. 그럼 향후, 전망은,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것을 좀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매매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천했던 추천주에 대한, AS 차원의, 관점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우리 세간의 인기 드라마가 하나 펼쳐지고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SM에 이제 매각 관련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드라마가 정말 기업 드라마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주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는데 제2의 SM은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2의 SM 찾기 한번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난 밤새 뉴욕 증시 한번 봐야죠. 자, 미국 증시 보면은 지난 8월달 고점 다우, 이거 이제 최고가 선입니다. 요 자리에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그냥 박스권의 좁은 범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의 경우는. 그러나 또 S&P 500 같은 경우는 좀 올랐죠. 1월 달에는 좀 올랐고요. 2월 들어서는 옆으로 횡보입니다. 지난 밤새에도 이제 0.3%, 0.2% 정도 빠졌고요. 0.28%, 0.3% 정도 하락했네요. 이게 딱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우는 여기에서 걸렸죠. 근데 S&P는 아무래도 좀 더 약하네요. 우량주 차원의 그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우는 이렇잖아요. 그죠?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올 들어서 1월 달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비슷했죠. 그러나 2월 들어서는 얘도 마찬가지, 못 움직이고 횡보하면서 옆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새 0.58%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지난 밤새 또 빠졌다? 우리 뻔하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네요. 1.6% 하락했으니까. 요렇게 이제 빠진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 걱정, 그죠? 밤새 이제 채권 금리는 조금 고개를 숙여줬습니다만은 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2월 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1월달 제뉴어리 이펙트라고 하죠. 1월 효과는 끝났어요. 그런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 효과를 끌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금리 정점론 아니었습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그래서 이제 피벗 얘기 나오고 금년 안에 이제 금리가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펼쳐졌는데, 근데 뚜껑 열고 보니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하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2월 달 돼서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2월 달 들어서 올해 1월 물가 상승률이 이게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이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고용이 너무 좋은 거야. 고용이 좋고 또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계속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이제 시장에 낙관론이 펴지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괜찮을 거야라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짓누르기 시작한 거죠. 안 되겠어. 이제 3월달 그 FOMC에서 50bp
인상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난 밤새 나온 얘기는 6월 달까지 인상할 거야. 앞으로 3번 더 인상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표 기준금리 목표치가 5.5%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한 60% 확률까지 잡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주의 약세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는 어느 정도 1월 달에 다 까먹었습니다. 소진해 버렸어요.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호재라 할 만한 게 없어요. 1월 달에는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이제 다 발표가 됐고요. 2월에는 기업 실적 발표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금리 관련 결정도 없습니다. 3월 달 돼야지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뭐 그게 2월 1일 날 금리 인상했잖아요. 재료가 시장이 튀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낙관론적인 사고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지나치게 낙관론이 커져 있다 보니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되다가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짓누르기 시작했고, 뭐 나스닥만 하더라도 1월 달에 11%까지 올랐으니까 2월 달 들어서는 지금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빠져버릴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경기가 좋아요.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계속 더 올리겠다라는 것은 시장에 주는 압박이고, 또 물가 상승률을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 시장이 이걸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더 추세적으로 급락할 것이야.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은 숨고르기라고 얘기하죠. 좋은 얘기로. 쉬어가기. 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치고 갈 만한 호재성 재료는 당장은 없어 보인다.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십시오.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3월달 또 매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3월달에 금리 인상 얼마나 할 것인가. 요거가 관건이기 때문에 시장을 짓누르는 압박 요인이 상존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월달에 이만큼 오른 거 차익 실현해야죠.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하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차익 실현하는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아래 출렁출렁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따먹으면 되겠죠. 당장은 저는 보수적 관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그 공격적 투자보다는 수비, 방어적 투자가 좋겠다. 당장 이런 숨고르기, 쉬어가기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시장 분위기, 흐름, 분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대응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 이런 과정들, 뭐 연준 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연준 위원 전체의 시각이 담겨 있는 2월 1일 FOMC에서의 그 의결 내용들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22일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그 FOMC 의사록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되겠고요. 또 월요일 날은 참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휴장. 워싱턴 데이라 해서
미국 뭐 초대 대통령이죠. 예,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지난 밤새 일어났던 미국 증시를 참고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목요일 날 23일 날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목요일 날 있어요. 목요일 날. 네, 금통위 금리 결정. 이게 좀 또 시장에 이제 좀 경계? 예, 경계성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계성 요인이 우리 빨간색으로 좀 강조해서 써볼게요. 글씨가 너무 크다 얘. 줄이자. 예, 이 정도로만 하자. 22일이 FOMC 의사록이 나오고요. (23일은) 하는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이제 미국 GDP가 이제 또 2차 수정분이 또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나온 거니까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4일 날 주말이겠죠? 예, 24일 날 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개인 소득, 개인 소득, 소득하고 개인 지출, 소득 지출이 나와요. 요즘 미국은 이제 소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게 중요합니다. 예. 요게 아마도 시장의 이제 중요 관심. 물론 이제 FOMC 의사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이런 요번 주, 다음 주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굵직한 이벤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안 보인다. 일단 연준 위원들은 지금의 이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싫어하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보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3주 연속 소폭 하락을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S&P도 지난주 약세로 끝났고요. 나스닥만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 요게 얘네만 그러냐? 세계 증시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관련해서 보면, 어제 이제 S&P, 한국 ETF, MSCI 한국 지수는 0.9% 하락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지금 3주 연속, 우리도 코스피 왜 자체가 막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2월달 들어서는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3주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낙관론보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좀 방어적인
조금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리는 그런 매매,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번 주 뭐 요번 2월달 들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있을까요? 돈 벌기 어렵잖아요. 그죠? 주식이 오르는 듯 하다가 다 빠져요.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오르는 듯 하다가 다 빠집니다. 예. 뭐 시장이 이렇게 됐대는데 뭐,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는 0.75% 하락했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은 거꾸로, 코스닥은 그래도 좋았어요. 네, 코스닥은 지금 주간으로 보면 2월 들어서는 별로 재미없습니다만 주간으로는 7주 연속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이 이번 주에 0.4%에 불과했고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이 알고 가자. 이런 이제 뭐 사실 다들 이렇게 주춤할 때는 쉬어가기,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시장이 이렇게 이제 조금 가는 듯 하니까 사람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은 좀 공격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도 조금은 좀 냉정한 시각에서 시장을 보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다 간다만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리고 기분 좋아요. 그 얘기 들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그 종목 좋아 보여요.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죠. 뭐 괜히 나한테 뭐 득될 것도 없는데 당장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 시장 별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조금 울적해지잖아요. 아이씨, 저거 비관론자네, 저. 괜히 주는 것 없이 밉네? 이렇게 되죠? 맞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객 예탁금도 최근 들어서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 개인 투자자들 자신 있게 배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올해 들어서 막 그냥 신용 B2라고 그러죠. B2 신용자 이자도 엄청 높다는데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급증이에요. 그죠? 이렇게 막 늘어나도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1조 5천억 정도가 늘어버렸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1월 10일 날 한 16조 아래였잖아요. 15조 한 8천억 9천억 됐는데 지금 17조 2천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 B2를 했다. 개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시장이 잘 안 가더라고요. 꼭 그 사람들 물먹이고 가요. 우리 경험이죠, 경험치. 그런 것들 여러분 참고를 좀 해보실 게 필요하고. 자, 우리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다면, 이제 최근 달러가 2월달 들어서 좀 반등, 강하게 반등은 아닙니다만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 원화 가치가 그냥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얼마가 올랐습니까? 지금 2월달 들어서만 월간입니다. 환율이 5.5%가 올랐어요. 5.5%가 급등.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재미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달러로 환산하면 5.5% 손해난 거야. 이달 들어서만. 그런데도 외국인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수 강도는 많이 약화됐다. 이전에 보다. 이번 주에 지금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번 주 순 매수는 뭐 거의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뭐 거의 똔똔. 그러니까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제 이 환율 부담도 당연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어제 장중에 1,300원 돌파까지 했죠. 까지 이제 육박을 하다 보니, 외국인 수급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고, 이 미국이 금리를 추가 상승이 뭐 이렇게 강해지면 기대가 달러는 강세로 다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금통위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금리를 또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너무 우리나라 경제만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세계 경제 전망은 지금 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은 올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수출이 상당히 안 좋죠. 물론 환율이 오르면 수출 환경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다르게 정세적인 문제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당장 우리 증시의 긍정적 요인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좀 봅니다. 시장을 좋게만 보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쉽다. 그러나 시장을 부정적인 요인들까지도 같이 짚어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ELW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하늘말 쳐다보는 천수답에서 벗어나시라. 그렇지 못하면 시장을 항상 위만 쳐다보게 된다. 하락 요인도 항상 체크를 하는, 그래야 나의 위험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쌍바닥 이후 쌍봉. 쌍봉을 뚫어야 여기까지 간다. 근데 못 뚫고 있잖아. 325 돌파하면 340까지. 그리고 써놨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이거는 못 뚫어요. 저항 걸려가지고 지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네, 빌빌거리고 있어요. 이 과정이 다음 주에 금통위 금리 결정하고 FOMC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방 요인이 크게 나올 수는 없겠다. 하방 요인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요. 금통위 금리 결정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은 또 부담 요인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금리가 높은데 아무리 대통령이 금리 인하하라 해도 시장 금리가 높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동결시킨다 해도 문제는 또 뭐가 있어요? 금리가 동결됐으니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릴 거라고 하고 달러 강세에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거예요. 환율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 악화 요인이 될 것이고 시장에는 또 그것 또한 호재는 아니다. 여튼 이래저래 좋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갑자기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달이 아니잖아요. 4월달 돼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호재성 재료는 없고 이런 좀 부담적인 내용들만 있다. 다음 주에도 분명 박스권 흐름 내지는 부진한 횡보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좁은 범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하시라. 그게 ELW와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길밖에는 없다. 제가 강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우리 방에서는 어떤 매매를 했을까요? 13일 날, 월요일 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풋과 콜을 매매해서 수익 난 놈도 있고 손절한 놈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54%, 54만원, 100만원 투자했을 때 100만원씩 투자했을 때 54만원을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 보면은 당일치기도 2월 13일날 사가지고 13일날 팔잖아요. 9시 54분에 사서 3시 8분, 11시 19분에 사서 이렇게 팔잖아요. 이런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일날 화요일날은요 공개 리딩 했죠, 여러분들. 공개 방송 했어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했어요, 공개 방송. 그래가지고 풋 매매를
들어가서 수익 얼마 냈어요? 7% 하나 하고 230원에 들어간 놈 또 210원에 들어가 가지고 17%하고 합해서 23% 수익 냈잖아요. 24%. 예. 그래서 요놈 수익 여러분들 공개 리딩에서 챙겨 드렸고, 그다음 16일 날 또 이런 매매를 했잖아요. 이날은 코어를 전부 다 팔아먹었네. 짜라락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20% 30% 수익 난 놈도 있지만 9% 손실 난 놈도 있고 뭐 35% 수익도 났고 해가지고 81% 수익 났어요. 81만 원 수익 냈죠. 16일 날은. 어제는요. 어제 급락장인데도 불구하고 풋 다 수익 실현했죠. 전일 2월에 온 놈 30% 수익 냈고요. 어제 당일치기 해가지고 6% 19% 수익 실현. 당일치기 매매. 예. 당일 단타 두 번. 그래서 55% 수익 냈습니다. 어제도.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락장에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 공개방에서 수익 인증하잖아요. 예? 기분 좋으니까 인증하는 거예요. 돈이 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탈탈 털고, 예, 월요일날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한번 기다리는 거죠. 또 월요일날은 어떤 매매가 나를 기다릴까? 이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세상에. 예,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냈잖아요. 그죠? 이번 달에 3월물에서 우리 지금 수익 낸 거 한번 보세요. 벌써 200만 원 넘는 수익을 냈잖아요. 한 주가 지났는데. 3월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옵션 동시만기지라고 그랬죠. 동시만기가 있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폭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전반에 돈을 딱 벌어놔야 돼요. 벌어놓고 이놈 가지고 수익 난 금액으로 배팅을 가는 거야. 제 전략입니다, 지금. 동시만기 때 전략이에요. 초반에, 월물 초반에 비중 싫지 않고 수익 땡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물리지 않게, 물린 거 없이 홀가분하게. 그래서 남은 돈, 지금 사실 수익 난 200만 원만 가지고 배팅을 해도 이러면 다 잃어도 손해 아니잖아. 맞습니까? 200만 원 다 잃어도 손해 안 난다. 이런 배짱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돈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요 자금을 두둑하니 쌓아놓을 거예요. 수익금을.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월 말 3월 초가 되죠. 그리고 3월 둘째 만기까지 2주 동안 2주 동안 다음 한 주 쌓아놓은 게 뭐 최소 100만 원 이상 쌓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 예. 그놈 가지고 2주 동안 배팅을 제가 자신 있게 때릴 겁니다. 원금 빼놓고. 그러면 회원님들도 자신이 있겠죠. 나 이거 다 깡통 나도, 다 휴지돼도. 설마 아니 뭐 김양균 대표님이 휴지 만들겠어?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 동시만기 이 마감 2주 동안은요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네. 왜냐? 선물도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이 매매량이 커집니다. 보유하고 있던 거 청산도 막 해야 되고, 그죠? 땡기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 싸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대박 수익을 낸다고 그랬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박 수익 낸다고 여러분한테 강조 드렸잖아. 한 2천만 원씩 벌어요. 예. 그런 해가 매번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자랑질 했지만 매해 있어요. 한 1년에 한두 번. 그런 달을 기대해 봅니다. 동시만기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 분들 들어오세요. 다음 한 주 돈 세이브 시켜놓고 그런 거 가지고 마지막 2주 한번 배팅 들어갑시다. 찬스 한번 잡아봅시다.
기회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 녹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시게 될 건데 유튜브 구독 신청 다 해놓으세요. 좋아요는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하시고 억지로 좋아요까지는 안 되잖아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여러분한테 손해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알림 눌러놓으세요. 구독 들어가서 구독에 보면 종이 있어요. 종. 그 종 클릭하면 알림이 됩니다. 제가 3월달부터는 장중 실시간 리딩을 수시로 할 겁니다. 할 때마다 알림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 알림 들어오면 바로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시간 리딩을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구독, 알림 아셨죠? 돈 안 드는 겁니다. 해놓으시면 도움 되시라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떠드는 거니까 구독, 알림 꼭 해두시고 같이 돈 한번 벌어보시자. 다음 요번 3월 동시만기에 매월 수익 냈던 대박 수익 한번 요번에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네? 크게 한번 가보죠 뭐. 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해보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구독, 알림 해두세요. 구독, 알림. 아셨죠? 네. 제가 이걸 따라 지금 하고 해두셔도 좋아. 지금 해두셔도 좋아요. 요번 3월 만기에 제대로 된 수익 한번 내보자. 이겁니다. 제대로 된 수익. 아니네. 안 된다. 됐습니다. 예. 포기. 준비 안 되면 이래.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2의 SM은 뭘까 한번 같이 찾아보기 전에 우리 지금 보유 종목 중에 AS가 필요한 종목이 좀 있고 이번 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제부터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중국인에 대해서 개방을 했고요. 제가 이거 방송 끝나면 이따 명동에 가서 한번 분위기 좀 보려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 있나. 네. 자, 보세요. 이 파라다이스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예전에 제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 시절 엄청나게 뭐 시총 2조 간다 뭐 이러면서 했다 그랬죠. 지금 많이 쉬었거든요. 많이 쉬었어요. 올봉입니다. 많이 쉬고 이제 꿈틀거림이 주봉입니다.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번 튈 때가 됐다. 왜? 아니 뭡니까? 코로나에 이렇게 작살이 났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에 사람들이 못 오는데 카지노가 영업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수요 이제 시작이다 이거예요.
예, 중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일단 일본은 이제 먼저 개방이 됐잖아요. 예, 1월 달에 이미 이제 먼저 개방이 됐는데 일본인 VIP 고객만으로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90%가 회복이 됐다 그래요. 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일만 남았잖아. 이 정도까지만 가도 25,000원이야.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세가세미라는 데 가보셨습니까? 엄청 큽니다. 시설 좋아요. 아마 올여름 호캉스는 거기 박 터질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호캉스 많이 가잖아요. 호캉스. 예, 호텔로 바캉스 가는 거. 근데 여기에 복합 레저 시설이 쫙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옆에는 뭐 이제 골프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요, 지금 영종도에 세가세미 파라다이스 여기에서 이익이 엄청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작년 4분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3%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올 들어서는 더 좋죠. 왜?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네? 외국인 관광객도 개방이 됐고 마스크도 풀었고 파라다이스에 제가 우연히 그 홍보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와 없는 게 없어요. 애들 좋아할 만한 어른들 좋아할 거 카지노까지. 이야, 정말 좋더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익이 막 흑자로 돌아서고 뭐 아주 실적 좋습니다. 카지노에 호텔에 리조트에 아주 고른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당연히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얘네가 지금 있는 게 뭐 서울 본사도 있고요. 또 부산 파라다이스도 있고요. 뭐 제주도도 있고 이렇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영종도가 제일 세요. 제일 큽니다. 수익이 제일 잘 나고 있고. 요놈 사놓고 여러분 크게 손해 절대 안 날 겁니다.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가져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방에 이제 또 안 가고 있는 다른 놈들은 다 잘 가니까 제가 이제 언급할 가치가 없어. 수익 나면은 다 제가 매도 그러니까 목표 주가 오면은 다 팔자 할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추천했던 종목들 뭐 HMM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배당도 받고 두둑하니 배당도 이제 결정되고 주가 또 올랐잖아요. 더 재미있고요. 그다음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코인이 가고 있잖아요. 코인 코인이 가고 있고 돈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요놈도 가져가시면 지금도 뭐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수익 좋잖아요. 잘 나고 있는 종목인데 더 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코인이 가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3,180만 원이네요. 지금 시세가 3,180만 원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고요. 가다 보면 수익은 자연히 따르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레디언트도 아직 움직임이 뭐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지지부진합니다만 손해 아니잖아요. 그죠? 야놀자 나스닥 상장 올해 이제 상황 괜찮아지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쇼커버링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뜨면은 바로 떠버려요. 재료 하나 터지면. 가지고 기다릴만 하다. 그래서 제가 공개 추천 종목이지만 그냥 매도할 때까지 리딩은 꼭 할 겁니다.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제 한진칼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종목. 요거는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얘도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손에 안 나는 종목이면 됐지. 어쨌든 이 한진칼은 지금 유럽연합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갔거든요. 지난 1월달에 이제 1차 심사 들어갔고 2차 심사 들어간답니다. 최종 심사. 예, 최종 그 심사에 돌입을 했는데 오늘 이제 7월 초에 7월 5일이면은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래요. 2차 심사까지 들어갔으니까 좋은 결과 있겠죠, 뭐. 예. 뭐 노선 결정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일단 뭐 대한항공 대주주고 한진칼 그 재료가 지금 살아 있고, 예. 그렇다면 주가는 바닥권이니까 급할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사놓고 여러분 뭐 해요? ELW를 매매하셔. 편안하게 ELW를 매매하시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식은 예,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놈으로 우량 종목, 재료 있는 놈으로 사놓고 때 되면 팔면 되는 거예요. 때 되면 제가 뭐 우리 그 수익 다 내고 팔아 드렸지 않습니까?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3번이나 해먹고. 요즘 제가 종목 추천을 안 하는 이유, 장이 이 모양이니까. 먹을 거 없는 장이니까. 먹을 거 없는 장에 여러분 들어가서 수익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먹을 거 없는 장에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먹을 게 생기는 장 들어오면은 따다닥 들어가잖아요. 제가 작년 말, 금년 초에 종목 추천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수익 계속 내고 반등 1월달 들어오니까 다 청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급하게 한다고 돈 됩니까? 그리고 ELW 매매로 매일 단타하자고, 매일. 매일 하잖아요, 이렇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이렇게 해보시라. 이렇게 해보시라. 같은 배 한번 타보시자. 이런 겁니다. 자, 한진칼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전에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 얘네들이 이제 한번 크게 이렇게 빠졌던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막 출렁이던 때가 있고, 그래요. 보면, 이렇게 급등했던 때가 있었어요. 20년에. 요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요때? 예. 20년 초, 요때, 중반까지. 요때 대한항공도 보면은, 보세요. 그죠? 대한항공도 요때 이제 또, 얘는 더 나중에, 이게 그 행동주의 펀드인가 뭔가 하는 놈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지분 경쟁이 터진 거예요. 지분 경쟁이. 예. 지분 싸움이 터졌어요. 먼저 얘가 이제 대주주 지분 싸움이 들어왔고 대한항공이 그다음. 이 지분 경쟁 이게 이 지금 SM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SM. 그죠? SM이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요즘 쓰고 있는데 이수만이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이수만 대주주한테 현재 경영진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이수만 당신이 너무 개인 사익을 많이 취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반기를 들었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막 그 역에 해외에다가 탈세 의혹이 있고 뭐 막 이런 것들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수만의 처조카입니다. 이수만의 처조카를 이수만이 4살 때부터 봐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씨로 봐서는 그 이수만 처형의 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수만이 상처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인이 이제 상처하고 나서 얘가 등 돌리면 남이잖아요. 처갓집 식구. 그런 옛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부관도 그렇지만 얘가 조카 녀석이 이제 그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라는 놈들하고 잡고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에 손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지분 경쟁이 불을 붙기 시작했고 이수만 대주주가 이제 화가 치밀어서 절대 하이브하고는 손 안 잡겠다 했다는데 하이브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방시혁이 이수만의 이제 서울대 후배고 뭐 연예계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이브에서 손 잡아준 거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싸움이 벌어지면서 12만 원에 하이브에서 사주겠다. 이수만 지분 12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서 이수만 지분 14.8%인가 되는데 그거 외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60%가 되는데 그 중에 25%를 이수만 회장한테 사는 12만 원에 사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소 12만 원에 사주겠다는데 뭐. 근데 12만 원이 넘어버렸네요, 지금. 13만 원대예요. 왜? 카카오가 뛰어들더니 카카오가 나는 14만 원에 사줄게. 뭐 이래버린 거예요. 싸움이 볼만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이제 재미있는 게임, 여기는 이제 끝물입니다. 14만 원에 사준다 해도 이제 만 원도 안 남았어요. 10%도 안 남았어. 요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SM의 가치는 이미 한참 초과하고 있죠. 13만 원 가치는 당장 없어요. 이익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뭡니까? 이수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너무 좀 부실하죠. 그죠? 이수만 지분이 그 대주 지분이 좀 취약한 거예요. 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단이. 이수만 최대 주주가 지분이 이거 보세요. 18.4%네요. 18.4%.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이성수가 그 조카인가 뭔가 기죠 아마. 이게 다 분산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9.5%인가 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눈여겨보세요.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SM도 이익이 잘 나고 있잖아요. 잘 나고 있는데 주주환원 정책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배당률 같은 게 너무 이제 약하고 하니까 그 행동주의 펀드라는 데서 이제 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이제 싸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데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하나 제가 좀 요즘 이제 하도 이런 것이 이슈가 되니까 찾아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말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탕 튄 게 왜 튀었어요? 얘가 아시아 1위의 임플란트 업체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그런데 뭐 배당 수익률이 0.2%에 불과한 주주환원 정책에 너무 소홀한 것이 있는 데다가 최대 주주가 지분이 또 최대 주주의 그 특수관계인까지 해봐야 지분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끼어들었냐? 이제 말은 좋아. 이제 행동주의 이게 펀드라 하는데 기업 사냥꾼이죠. 나쁘게 보면 사냥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먹고 실컷 받아먹고 나가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거죠. 강성부 펀드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강성부 펀드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KCGI라고 하죠. 이런 것은 후진적 지배구조다 이러면서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최기옥이 이제 대주주인데
이 양반 지분이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특수관계인 지분 다 합쳐봐야 절대 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공격 들어오면 일단은 오는 거예요, 주가. 예. 얘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올 들어서 저 주가가 얼마가 올랐습니까? 예, 물론 얘는 이제 좀 비싸. 비싸기는 하지만, 얘는 시장 자체 가치가 있어요. 워낙에 성장성이 꾸준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돈을 잘 벌어요. 임플란트 아시아 1위예요. 뭐 당연히 국내 1위고요. 이런 류의 종목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아직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킬 종목은 두 종목만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작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 외국인들 그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것들이 좀 실적에 비해서 현저히 좀 안 주는 배당 안 주고 막 그러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이병철 회장의 큰 딸이 체제했던 그 한솔재지, 예, 그 한솔 그룹이죠. 예. 요거를 이제 그 중에도 한솔 케미칼 얘를 한번 눈여겨보자. 이걸 눈여겨보자. 주가는 20만 원대고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얘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외국인이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40%대까지 높였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죠? 외국인 빨간색입니다. 올리고 있잖아요. 쫙 늘리고 있어요. 거의 반에 50%에 육박해요. 40%가 넘어요. 그만큼 알짜 기업이죠. 알짜 기업이니까 외국인이 사들이는 거고요. 근데 얘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한솔재지 지배 구조가 너무 좀 이게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의 큰딸도 이제 그 벌써 잡고 했고요. 예, 지금 이제 아들 둘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이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적어요. 예, 경영진도 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박씨네요, 그죠? 예, 보세요. 조동혁이라는 사람이 조씨예요, 조씨. 예, 큰 아들이 조동혁, 조동길 두 사람이 대주주고. 근데 해봐야 지분이 뭐 11%, 합해야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 지분이 40%가 넘고. 그게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실적이야 뭐 아주 좋고요. 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입니다. 여기 한솔케미칼 최대주주는. 실적은 꾸준히 매우 좋고 작년에도 뭐 실적 이거 보세요. 매출, 이익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꾸준한 성장세 아주 좋죠. 예. 이런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배당을 더 늘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요즘 주주환원 정책 내놓는 게 유행입니다. 대기업들도. 네.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 주가에 이제 관심이 가지는 거고요. 관심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빠질 때 사놓고 이런 종목들은 좀 멀리 봐야 되겠죠. 예,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싸움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제가 또 이제 SM하고 유사한 종목을 하나, 예, 찾아봤어요. SM하고 유사한 종목. SM하고 유사한 종목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 JYP가 있어요. JYP. 잘 나가죠? 얘네. 그죠? 주가도 매우 좋고요. SM보다 지금 우리나라 그 하이브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었는데, SM이 요즘 이제 요 이슈로 해서 급등을 하는 바람에 SM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진영이 대주주인데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예전에는 얘가 제일 적었죠. YG보다도 적었는데 요즘은 YG가 제일 적어졌고요. 얘도 보면은 JYP요. 박진영이 대주주인데 박진영의 그 지분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15%. 예, 박진영 지분이 15.2%밖에 안 돼요. 예. 국민연금이 한 7.4% 가지고 있고요. JYP엔터 자사주가 이제 6.7%. 그러니까 우호 지분 다 합쳐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 외국인 지분율이 40%에 육박해요. 39%예요. 외국인이 막 매집하고 있죠. 딱 눈으로 봐도 엄청 매일 사들이잖아요. 매일. 예? 보여요? 하루도 안 빠지고 사들이죠. 하루도 안 빠지고 사들이. 무시무시하게 사들어옵니다. 그죠? 40%. 20한 5%였던 것이 지금 40%. 15%를 사들인 거야, 애들이. 외국인이. 아, 무섭게 사들이네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좋은 기업이니까 돈 잘 벌고 있는데 배당도 안 하고 이놈아, 어? 너 대주주 지분은 좀 취약하고 그럼 건드리면 이거 돈 내겠다 싶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하이에나들이 그런 식이죠, 뭐. 예. 그러고 이제 먹고 나면은 가는 거죠. 책임 없이. 보세요. 이익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작년에도 579 사상 최대 시청 냈죠. 매출도 그렇고. 네. 이런 기업 여러분이 관심 갖고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 얘도 터진다. 이대로 냅두지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네. SM에서 한번 경험했는데 보세요. 제 생각이 왜 이렇게까지 미쳤는지. 하이브든, 예? 하이브든, 카카오든. 원래는 CJ가 인수하려고 그랬대요. CJ든. 엔터 기업의 관심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경쟁력, 이 제품이 있다면, 상품이 있다면, 뭐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선박, 이런 제조업 말고, 콘텐츠, 이거 K-팝 세계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한국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하면 K-팝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상품 가치예요. 이거 이제 안 무너집니다. 왜? 이미 우리나라의 이 기획사 엔터 기업들이 대형화됐어요. 조 단위의 기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경쟁을 이제는 뭐 한국에서만 벌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볼륨을 더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회사는 커가야 되니까. 근데 카카오나 CJ나 뭐 이런 데도 내가 크려면 이거 먹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더 커지죠. 자기네도 어차피 플랫폼 기업이고 하다 보니. 하이브도 뒤에서 쫓아오면 만약에 카카오가 SM을 먹으면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뒷받침이 되니까 SM이 무진장 쫓아올 거 아니에요. 성장하고. 하이브 위기죠. 그래서 SM 작업이 끝나고 거기에서 탈락한 자는 JYP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JYP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 여기 상품같이 좋잖아요. 예. 뉴진스인가요? 뭐 막 요즘 잘 나가는 애들 블랙핑크? 뭐 하여튼 몰라요, 전 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JYP를 저는 상당히 다음 타자로 관심권에 넣어놓고 볼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 유튜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독 많이 늘려놔야 돼. 구독이 지금 아직 100명도 안 돼. 구독 100명이 넘어야 뭐 이것저것 다 되더라고요. 구독 100명 넘겨주시고, 돈 안 드는데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저하고의 의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알림 꼭 해놓으시고, 알림.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중에 제가 테스트로 한번 호출을 할게요. 예, 선물 하나 준비해갖고. 아셨죠? 예? 아셨죠? 다음 주, 주식 현물로는 돈 벌기 힘들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에 꽉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 호재성 재료 나올 거 별로 없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재료만 잔뜩 기다리고 있다. 머리에 심어 두시고, 이런 와중에도 지수가 하락하든 오르든 돈 버는 투자를 하시라. 예, 돈 버는 투자를 하시라. 돈을 이렇게 벌어보시라. 그냥 매일매일 심심치 않게, 예, 심심치 않게 매일 뭐 콜도 먹고 풋도 먹고, 예, 읽어보세요. 콜로도 먹고, 그죠? 풋으로도 먹고, 그죠? 어느 날은 콜도 풋도 같이 먹고, 이런 거 해보시라. 이런 거. 예. 아셨죠? 이런 거 해보시라. 자, 3월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다. 동시만기 2주 동안 대박 한번 내보자. 예, 1년에 한두 번 대박을 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매월 그렇게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는 않더라. 근데 이번에 제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미리 돈을 벌어놓습니다. 참고로 우리 방 이게 뭐 무슨 대단히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버는 줄 아시는데, 이거 보세요. 한 계약 들어가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100만원. 100만원이나 들어가요. 100만원. 네. 200만원이 하루 배팅 금액이. 그래가지고 먹고 나오기. 우리 방 지금,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총 투자 원금은 500입니다. 500. 5계약. 투자 금액이 아무리 커도 한 계약에 200만원 이상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수시로 경고를 드려요. 왜냐? 사람 심리라는 게 돈이 벌리는 것 같으면 그냥 요번 참에 한목에 그냥 때려버리자, 이런 욕심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욕심 부리는 순간 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방 오래오래 가자. 예. 그래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어떤 회원님들은 아직 내가 자금력도 모자라고 아직 익숙치 않아서 50만원만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 줄여서 30만원만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5계약이니까 500만원이야. ELW 총 투자 금액은 500만원. 200씩 배팅 하시는 분은 1000만원이겠죠. 50만원씩 배팅 하시는 분은 250만원 갖고 하는 거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돈 500만원 가지고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200만원 벌었다. 거짓말 같죠? 같이 해보입시다. 자, 주말 동안 가입하시고, 예, 다음 주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 아침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